저는 지난 1월 결혼식을 올렸고 9월인 지금까지 결혼식 영상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150여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날 나온 촬영 기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촬영 기사님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오늘의 친절한 소송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잘 봤습니다. 친소 컨텐츠 중 웨딩 영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보고 메일 드립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저는 지난 1월 결혼식을 올렸고 9월인 지금까지 결혼식 영상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이피 영상 주는 걸 미루더니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한 번씩 결혼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근데 결혼식 영상을 도둑 맞았다?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결혼식이 아니라 네. 간단하게 해외 여행만 가더라도 남는 건 사진하고 영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날라갔다고 쳐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열받아. 그럼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어디에다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계약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통으로 묶어서 이제 다 턴키로 웨딩 대행 업체에 맡긴 경우는 웨딩 대행 업체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나눠서 다 계약을 했을 때는 그 나눠서 한 각 업체별로 책임 추궁해야 되니까 그 계약 관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웨딩 촬영업체를 결정을 할 때 전화로 상담하고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하고 넘기잖아요, 계약서를.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방법일까요? 사실 이제 전자서명도 효력은 법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종이서명이랑. 이 전자서명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이 계약서가 내가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상대방의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나와 있을 테니까. 네. 근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카페, 네. 블로그 이런 데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내가 그때 전화로 하고 얼마예요 말로만 계약하는데 돈만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나마 계약서를 썼으면 다행이다. 근데 뭐 이분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안 준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사기친 거죠. 자, 그러면 사연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문 하다 보니 영상 촬영해주신 감독님께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많이 밀려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던 중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은 걸 알게 되었고 현재 150여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피해자가 이 정도로 네. 많은 거는 작정하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감독분 월급도 지급이 안 됐대요. 네. 그러면 웨딩 촬영 업체가 돈을 받고 일을 부려먹고 임금도 밀리고 그리고 사진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촬영하신 분이 찍어놓은 거를 안 넘겼을 수도 있어요. 보통 받아가 그렇게 외주를 주거든요. 이 돈이 지급이 안 됐으니까 이분은 촬영물을 나한테 전달 안 해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분이 정말 찾으려고 하면 좀 아깝긴 한데 이 돈을 그 감독분을 수소문해서 직접 주고 받아오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추억에 대한 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거를 지금 사기라고 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기죄가 될 소지가 매우 높아 보여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자도 많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 지금 감독님의 임금도 체불이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 감독님이랑 어떻게 협업을 해가지고 좀 고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감독님은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으로 고소를 하고, 나는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하고. 결혼식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뭐 계약상 돈을 줬으면 그 계약금에 대한 것만 돌려주지 이제 재산상분에 대한 위자료를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행사니까 위자료를 일부 인정해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대방도 이게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위자료를 인정할 소지도 약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봤는데요. 위자료가 지급이 되는데 네. 위로가 되는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 진짜요? 어느 정도였어요? 위로는 안 받고 조금 빡치는 정도. 이게 문제예요. 위로금이라고 했으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받고서 더 열받는 금액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영상은 찾았어요, 결국에는? 못 그분들? 찾았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날 나온 촬영 기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촬영 기사님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냥 누구 가서 알바로 사진 찍는 척만 하고 와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녹화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너무 열받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기가 아니라 이제 과실, 실수로 녹화나 이 기기의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녹화가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나요? 책임을 물어주는데 아까 얘기했죠? 어느 정도? 아, 열받- 열받는 정도. 열받을 정도만 보상받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연자분 결국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싶으신 건지 어떤 조언을 원하시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관할서끼리 취합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집단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뒤 집단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변호사님,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개인 고소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아니면 집단 고소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뭐 가능하다면 같은 피해자들끼리 연락이 되면 집단으로 모여서 뭐 카페를 만들든 거기서 정보를 공유해서 한꺼번에 고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따로따로 고소해버리면 피해가 소액이 돼버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수사하기가 힘들고 사건 수만 늘어나고 이게 악의적이고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한 범죄다라는 걸 알리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모여서 같이 집단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면 가해자가 한 사람이면 관할서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취합해서 한다는 게 맞나요? 그쵸. 가해자가 한 명이면은 처음에 한 명이 고소를 해서 들어왔으면은 그 가해자가 이제 피고소인이 되거든요. 그 사람 상대로 고소가 또 들어오고 하면은 이거를 같이 취합해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다수로 하는 게 좋은 게 처음에 고소장이 들어왔을 때는 소액 뭐 50만 원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먼저 또 송치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늦게 들어가면 피해 규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송치한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온 걸 다시 또 재송치하고 수사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피해자분들은 빨리 피해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가급적 취합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수사 기간이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겠죠.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150명이다. 네. 그럼 피해자가 다수잖아요. 네. 그럼 더 있는지 확인을 더 해볼 거란 말이에요. 수사 기간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집단 고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